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형입니다. 지난 20일간까지 기획자에게 공부한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22강에서는 쇼 음악 증시 기획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습득을 한 건데요. 그거를 제가 오픈을 시킬 수 없고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음악 중심 세트 지금 조명 포커싱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후배가 찍은 사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2020년 음중 제작비 분석 내역에 2020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3년 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보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했냐면요, 거기에는 X를 제가 X에 대한 내용을 비율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고정 미술비,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를 짓고 세트를 씌우고 뭐 트라스 구조물에다 이런 비용들이 23%. 그러니까 음악 중심 제작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고정 미술비다. 미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거기는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게 영상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MBC는 영상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ED LED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LED 바닥에서는 잘 안 쓰는데 옆에 좌우 중앙 이런 데서는 LED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리고 그게 특수조명비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특수조명비보다 LED 임차료가 좀 더 많더라. 특수조명비는 우리가 MBC 장비도 있지만은 외부 장비를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외부 장비를 들어가고 거기 들어오는 거에 대한 설치한 인원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한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음향 장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음향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OH,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고 객석에 잘 음악이 들려주게 하는 거. 요거는 MBC 그 직원이 관리하네요. 근데 무대 쪽에 가수 인이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요거는 외부 장비를 들어와야 돼요. 이런 외부 장비 임차료가 한 7% 정도 돼요. 왜냐면 음향 장비가 굉장히 더 비싸요, 생각보다. 그리고 보조 용역비에, 그러니까 당일날 쓰는 요용 팀들 이런 거, 그러니까 제리 작업인데 제리가 아니고 또 다른 팀들 비용료가 한 6% 정도. 그리고 특수장비 임차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MBC에는 이 특수장비가 뭐냐면은 레일 카메라가 있어요. 레일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레일 카메라 두 개와 지비집의 두 대 중에 한 대는 저희가 렌탈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이 한 5%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MC 또 가수 출연료, 이게 의외로 적죠. 이거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음악 중심은 이게 방송사에 출연하는 가수들은요 출연료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X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가수보다 MC가 그나마 가수보다 출연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비용이 5%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작가 구성과 대본 비용, 그러니까 작가와 그 대본을 쓰는 그런 비용들이 한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FD 당일 진행비, 그러니까 FD가 당일날 또 진행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게 한 4%. 그 다음에 미술센터 용역비, 미술센터에서 또 이렇게 용역을 빌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한 3%.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비 있었죠. 회의비가 우리가 그 전날 화요일부터 회의한다 그랬잖아요. 화요일, 목요일, 또 그 다음에 월요일, 또 월요일 날 캐스팅할 때 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화요일 전체 회의, 이런 각종 회의 비용이 1% 정도.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당일날 우리가 물 같은 거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악기 임차료는 뭐냐면요, 우리가 음악 중심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밴드가 나와요. 밴드가 나오는데 그 밴드 나오는 것들 방송사에 있는 악기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와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기에는 보관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필요할 때, 그러니까 밴드가 매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쓰니까 그때 빌리기 낫다. 그래서 악기 임차료를 이렇게 또 1% 산정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회사의 기본 제작비와 실제 제작비 차이가 있어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음악 중심의 제작비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작비랑 실제로 제작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중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음중은 기본적으로 실제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제작비가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는 약 50에서 60% 정도가 반 정도 예산을 집행해주고 나머지 반은 간접 광고나 협찬 이런 거를 이렇게 제작을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광고가 음악 중심은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광고가 별로 안 붙어요. 토요일날 오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집이나 지방 특별 공연, 예를 들어서 음악 중심이 울산의 페스티벌에 가서 음악 중심 했다? 그럼 그런 비용에서 수익을 남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에다 특집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다른
다른 예능 파트, 그러니까 어떤 예능 파트에서 전체 그 예능 본부에서 봤을 때 어디는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럼 그 비용을 이렇게 음악 중심에 이렇게 할애해서, 그래서 전체 예능의 전체 예산이랑 이렇게 맞춰 나간다. 그래서 현재 복면가왕이 정규 쇼 예능, 그러니까 복면가왕은 저 쇼인지 예능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 노래를 부르니까 쇼라고 봤을 때 그 예산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획서에 나와 있는 제작비, 기획서는 주로 제작비가 돈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음악 중심 마지막 노래 때 보면은 이렇게 스크롤이라고 나오죠. 텔레비라고 나가는데, 텔레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쪽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서에 대한 비율,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걸 살펴봤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